여러분 안녕하세요. 윤행스입니다. Hello everyone, this is 윤행스. 오늘은 시카고 여행할 때 가볼 만한 관광지와 투어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시카고 여행 계획할 때 참고할 내용을 가득 담았으니 오늘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산책로와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카고엔 산책로와 공원이 많습니다. 미시간호와 시카고강 인근에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요. 미시간호는 북미 5대5 중 하나로 그 크기가 엄청난데요. 무려 한반도의 4분의 1 크기, 남한의 2분의 1 크기라고 합니다. 이 호수가 워낙 커서 바다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그래서인지 호숫가 곳곳에 모래사장도 많고 산책로가 쭉 이어져 있어서 걷거나 러닝하기 좋습니다. 아침에 여기서 러닝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지지 않나요? 그리고 시카고 강변에도 산책로가 있어요. 리버워크라고 강변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여기는 도심 경관 때문에 걸으면서 와, 내가 진짜 시카고에 있구나 라는 게 확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파는 호숫가로, 도시파는 강변으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는 둘 다 좋아하니까 번갈아 가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호숫가를 따라서 공원도 엄청 많아요. 공원 안에 뮤지엄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공원과 뮤지엄을 한 세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시카고 강을 기준으로 강 상부와 하부에 공원이 크게 있는데요. 강 하부 호숫가에 있는 그랜드파크 먼저 함께 보시죠. 그랜드파크는 박물관, 공연장 등이 모여있는 도심공원으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취임연설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강낭콩 모양의 클라우드 게이트가 있는 밀레니엄 파크부터 자연사 박물관, 수족관, 천문대가 모여있는 뮤지엄 패스까지 모두 그랜드파크 안에 있어서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 중에서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밀레니엄 파크는 이름 그대로 2000년대를 맞아 지난 2006년에 개장한 공원이에요. 야외 공연장, 분수, 조형물, 아이스링크 등 다양한 시설이 있는데 강낭콩 모양의 클라우드 게이트와 크라운 분수가 대표적입니다. 이 클라우드 게이트가 그냥 보기엔 별거 아니지만 군중과 도심 속 빌딩이 다 비춰 보여서 웅장하니 멋있고요. 시카고 시민 1000명의 얼굴을 활용해서 만든 크라운 분수도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가서 봤을 때 훨씬 더 커서 볼만했어요. 물론 저는 겨울에 가서 분수가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계절에는 화면 속 시민들의 입에서 물줄기가 나오기 때문에 물놀이 하는 사람들로 굉장히 붐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밀레니엄 파크에서 보는 빌딩뷰가 정말 멋있고 시카고 미술관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여행하면서 한 번 정도는 가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쭉쭉쭉 따라 내려오면 뮤지엄 패스가 보입니다. 자연사 박물관, 수족관, 천문대, 미식축구장 등 다양한 시설이 모여있는 곳인데요. 뮤지엄 사이사이로 녹지가 굉장히 많아서 산책하기에도 좋고 피크닉하기에도 좋고 요트 선착장도 있어서 요트 구경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시카고강 상부로 올라가면 링컨 공원이 나오는데요. 링컨 공원은 시카고에서 가장 큰 도심 공원으로 동물원과 자연 생태 박물관 등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다운타운에서 좀 많이 위쪽에 있는 데다가 특색이 좀 명확한 공원이라서 안 가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공원은 아니지만 짤막하게 언급하자면 두 공원 사이에 강변이 나뉘는 곳에 네이비 피어가 있어요. 여기는 시카고 어린이 박물관, 셰익스피어 극장, 레스토랑, 그리고 미시간 호수 보트 투어 선착장이 있는 복합단지인데 45m 높이의 대관람차와 회전그네가 인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잠깐 언급했던 뮤지엄과 박물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도와 제가 가고 싶은 순서대로 말해볼게요. 첫 번째는 시카고 미술관입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그리고 보스턴 미술관과 함께 미국 3대 미술관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에요. 고대 유물부터 현대 미술 작품까지 약 30만 점의 작품이 있고 모네, 고흐, 고갱, 세잔느, 렘브란트 등 거장의 작품이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 종일 있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미술관이 커서 대충 봐도 2-3시간 정도는 잡아야 되고요. 시간이 많이 없다면 주요 작품이 있는 2층 유럽 근대회화 전시실에 집중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행 기간이 짧더라도 여기는 꼭 가보세요. 저는 가서 정말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학산업박물관입니다. 다운타운에서 좀 많이 멀긴 하지만 제가 시카고에 다시 간다면 꼭 가고 싶은 곳이에요. 보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과학 현상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번개, 토네이도, 쓰나미, 햇빛 등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또 실험해 볼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토네이도를 예시로 들자면 그냥 토네이도 자료 사진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요. 실제 토네이도가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기가 직접 토네이도 방향이나 이런 것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병아리가 부활하는 현장, 거울미로, 인체 전시관 등 볼 것도 많고요. 기차, 헬리콥터, 비행기 등 다양한 교통수단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이 포획한 독일 잠수함 U-505인데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옮겼을까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잠수함을 먼저 옮기고 그곳에 박물관을 지었다고 합니다. 아이와 함께 가는 가족 모두 즐길 수 있는 곳이고요. 성인이 혼자 가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곳으로 최고의 과학급 박물관이라는 평이 자자합니다. 전시실만 75개인데다 체험활동 등이 많아서 식사 시간 포함해서 5시간에서 6시간은 잡고 가는 게 좋습니다. 내부에 식당이 있어서 밥은 사 먹을 수도 있고요. 샌드위치 같은 음식 포장해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자녀와 함께 가는 경우에 자녀가 초등학생 정도는 되어야 뽕을 뽑는다 라는 평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입장료 외에 각 체험별로 돈을 따로 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산도 조금 넉넉하게 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카고 자연사 박물관, 필드 뮤지엄인데요. 미국 3대 자연사 박물관 중 한 곳이에요. 다른 두 곳은 뉴욕에 있는 미국 자연사 박물관, 그리고 워싱턴에 있는 스미스소니언 국립자연사박물관입니다. 동물뼈부터 이집트 미라까지 2천만 점의 소장품이 있고요. 대부분의 동물들이 박제된 상태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티라노사우루스인 맥시모도 볼 수 있어요. 원래 이게 2018년까지는 수라는 티라노사우루스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수보다 3배 더 큰 맥시모가 발견된 이후 교체됐어요. 마음먹고 둘러본다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금방 갈 정도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미국에서 더 큰 자연사 박물관이 있는 워싱턴이나 뉴욕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면 시카고에서 자연사 박물관 들리는 것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곳은 시카고에서 가보면 좋은, 많이들 가시고 다들 좋다고 추천하는 곳들이었고요. 지금부터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고 필수로 꼽히지 않는 뮤지엄들을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는 애들러 천문관입니다. 자연사 박물관과 함께 뮤지엄 패스에 있는 곳이에요. 굉장히 많은 천문학 자료가 있고 지동설을 주장한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 동상이 있습니다. 엄청 작긴 하지만 아폴로가 채취해온 달 원석도 있어요.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유료 쇼가 있는데요. 그걸 보지 않고 그냥 천문대만 돌아본다면 실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유료쇼는 따로 입장료 외에 티켓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정말 우주, 천문학에 관심이 많다고 하시는 분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쉐드 수족관입니다. 이 수족관도 역시 뮤지엄 패스에 있는데요. 대형 아쿠아리움으로 많은 해양동물을 볼 수 있어요. 아쿠아리움이 없는 지역에서 여행 가신 분들이 가시면 들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출발을 한다고 하면 서울 코엑스나 롯데타워, 또 제주 아쿠아플라넷 등 다양한 아쿠아리움이 이미 많기 때문에 여기랑 크게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가시는 분들은 굳이 시카고에서 이 수족관은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링컨파크 동물원입니다. 북극곰, 사자 등을 비롯해 웬만한 동물은 다 있고요. 시카고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무료 입장이에요. 여기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시간에 여유를 두고 방문하셔야 됩니다. 다만 다운타운 위쪽에 있는 위치가 좀 아쉽기도 하고 동물원에 대한 시각도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행 일정에 여유가 있고 동물 보는 거를 좋아하고 동물원에 크게 부정적이지 않다면 한번 가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패기 노트베어트 네이처 뮤지엄입니다. 여기도 링컨파크에 있는 뮤지엄인데요. 입장료가 있는 자연 생태 박물관이에요. 나비가 번데기부터 부화하는 과정을 비롯해 야생화, 파충류 등 다양한 동식물을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지속 가능성을 말하는 전시관도 있고요. 다섯 번째는 시카고 문화센터입니다. 여기는 제가 다녀온 곳인데요. 스테인글라스로 만든 티파니 돔이 있습니다.
굉장히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볼만해요. 입장료도 무료인데다 시카고 미술관 바로 앞이라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쓱 들러서 둘러보시는 거 좋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면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안 가면 후회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아닙니다. 여섯 번째는 시카고 현대미술관 MCA입니다. 다운타운에 있고요. 전망대로 유명한 존 행콕 타워 근처에 있어서 현대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정이 추가해 다녀오기 좋습니다. 여기가 현대미술관답게 그림뿐만 아니라 독특한 조형물들이 정말 많고요. 디지털화된 작품, 오감을 이용해서 감상하는 작품 등 뭔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작품들이 많습니다. 저는 현대미술도 좋아하긴 하지만 인물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린 그런 그림을 좋아해서 시카고 미술관 안에 있는 작품들이 더 좋았고요. 시카고 미술관 안에도 현대미술 작품이 따로 전시되어 있는 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가지 않았지만 굉장히 쾌적하고 창의적인 작품이 많다고 하니 다음에 갔을 때 일정이 괜찮다면 들려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도심 관광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전망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볼까요? 어느 도시에 가든 전망대는 필수 관광 코스잖아요. 근데 시카고는 건축의 도시인 만큼 멋지고 또 독특한 건물들이 많은 도시란 말이죠. 그러면 전망대에 가야겠어요? 안 가야겠어요? 가야겠죠, 여러분. 저는 시카고에서 전망대 한 곳은 꼭 가보는 거 추천합니다. 시카고엔 대표적인 전망대가 두 곳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윌리스 타워입니다. 1974년에 지어진 110층에 달하는 초고층 빌딩이에요. 이게 2020년까지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는데 현재는 뉴욕 센트럴파크 타워가 1위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높은 건축물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 높이의 기준은요. 첨탑이나 안테나 등을 제외한 오직 건물 자체의 높이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 높이입니다. 미국에서 높은 순위 빌딩에 대한 영상은 따로 만들어 볼게요. 무튼 윌리스 타워는 정말 예전에 지어진 빌딩인데도 최근에 지어진 초고층 빌딩들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건물이에요. 이 빌딩 안에 지상 412m인 103층에 스카이덱이라는 전망대가 있는데 초고속 엘리베이터로 1, 2분 사이에 103층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스카이덱에서는 시카고 도심뿐만 아니라 위스콘신주의 전경과 미시간호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렛지라는 통유리 발코니 전망대가 핵심인데요. 더 렛지는 2009년에 만들어진 특수 강화유리 발코니로 약간 돌출이 되어 있는데 아래가 투명하게 보여서 정말 아찔해요. 저는 여기서 사진 찍는 게 좀 많이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줄 서서 여러 번 찍긴 했습니다. 여기가 가장 유명한 포토 스팟이다 보니까 촬영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줄이 좀 있더라도 빨리빨리 빠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번 찍어보고 마음에 안 든다, 또 찍고 싶다, 그러면 줄 서서 기다려서 또 촬영하면 돼요. 다만 조금 무서울 수 있다는 점, 저는 일몰 전에 가서 밝을 때도 보고 일몰 지는 모습도 보고 야경까지 야무지게 챙겨보고 나왔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밝을 때와 어두울 때 사진 모두 건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굉장히 높은 데서 보는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가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명한 전망대는 바로 존 행콕 센터에 있습니다. 존 행콕 센터는 100층인 주상복합 빌딩으로 쇼핑센터, 호텔, 사무실, 콘도 등이 있는데요. 이 빌딩 94층에 시카고 360이라는 전망대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시카고를 대표하는 빌딩 중 하나인 윌리스 타워를 포함한 전경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윌리스 타워보다 미시간호와 더 가까워서 탁 트인 호수뷰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지난 2014년에 설치된 틸트라는 놀이기구도 있는데요. 창가에 기대면 창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어트랙션입니다. 이거는 입장료에 따로 티켓을 끊어야 돼요. 사실 존 행콕 타워에는 55층에 시그니처 룸이라는 최고급 레스토랑도 있었고 96층에 시그니처 바라는 야경이 아주 멋진 바도 있었는데요. 95층 레스토랑과 96층 바가 팬데믹 기간 동안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서 결국 지난 2023년에 폐업을 했습니다. 여기 바는 저도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폐업 소식을 알게 되고 너무 아쉬웠어요.
크루즈 투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건축의 도시 시카고의 멋진 빌딩들을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크루즈 투어가 있습니다. 바로 시카고 아키텍처 크루즈 투어인데요. 이 시카고가 미시간호와도 맞닿아 있고 또 가운데 시카고 강도 있잖아요. 그래서 크루즈 투어도 종류가 정말 많은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미시간 호수로 나가서 스카이라인을 보는 투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카고 강을 따라서 다니면서 시내 빌딩을 보는 투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미시간 호수로 나가기도 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시카고 강까지 싹 훑는 모두 보는 투어입니다. 기본 구성은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대부분 영어로 진행됩니다. 단, 영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풍경이 워낙 예쁘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너무 추울 때 가시는 거 아니면 추천합니다. 각 투어 회사마다 그리고 상품마다 다르겠지만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일단 첫 번째로 미시간 호수에 나가서 스카이라인을 보는 투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짧아요. 한 40분 정도이고요. 가격은 한 $40로 한화로 55,0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출발지는 네이비 피어인 경우가 많고요. 여기에서 이제 간단하게 식사를 하면서 스카이라인을 보는 투어 같은 경우에는 2-3시간까지도 소요가 되고 가격도 막 $70에서 $180 이렇게까지 상품마다 가격이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닻을 직접 올려보고 내려보고 묶어도 보고 하는 그런 보트 투어도 있는데 그거는 한 번 할 때 한 90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가격이 인당 한 $29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데 스카이라인을 보는 게 위주라기보다는 체험해보는 거에 의미가 있는 투어예요. 물론 스카이라인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싼 값에 스카이라인을 보겠다라는 목표보다는 그냥 아이들과 함께 직접 돛담배를 한번 체험해봤다 하는 정도의 의의를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카고 강을 따라서 크루즈가 이제 시내 빌딩을 설명해주는 그런 전형적인 투어인데요. 이게 제일 보편적인 크루즈 투어로 보통 60분에서 90분 정도 소요되고 이 투어에서는 시카고의 역사와 빌딩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들을 수 있어요. 비용이 대체로 한 $55 정도 선인데요. 하나로 한 6만원에서 8만원 정도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트럼프 타워 옆 리글리 빌딩 앞에서 출발하고요. 매일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서 여러 번 출발하는 투어도 있고 8시 이후에 야경만 보는 목적으로 한 번만 출발하는 투어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레귤러하게 출발하는 투어에서 딱 노을 지기 직전 타임에 있는 투어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호수와 강 모두 가는 투어인데요. 사실 이게 가격 대비 구성도 알차고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시간은 대략 90분 정도이고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해요. 한글 번역이 되는 해외 사이트에서 현재 $44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대부분 트럼프 타워 옆에 리글리 빌딩 앞에서 출발하고요. 저는 다시 간다면 이 구성으로 예약할 것 같아요. 물론 겨울은 안 되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투어 모두 링크로 정리해서 더보기란과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도 가볼 만한 곳이 여러 곳 있는데요. 일단 마이클 조던이 활동했던 시카고 불스의 홈 경기장인 유나이티드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가보면 좋을 만한 곳인데요. 한국과 비교해 규모가 달라서 정말 짜릿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위치가 조금 위험한 곳에 있어서 반드시 우버나 버스로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지하철은 절대 가지 마세요. 버스 정류장이 여기 경기장 바로 앞에 있어요. 밀레니엄 파크에서 버스로 출발하면 약 30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제 지하철로 가면 걸어서 가야 되는 구간이 한 5분 이상 정도 있기 때문에 지하철로는 절대 가지 마세요. 여기 경기장만 있는 게 아니라요. NBA 요즘 반지, 그 다음에 유니폼 등도 볼 수 있는 전시관도 있다고 하니까 농구 팬분들은 방문 추천합니다. 그리고 미식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솔저필드라고 자연사박물관이 있었던 뮤지엄 패스에 있는 경기장이 있어요. 여기서 경기 보시거나 기프트샵 들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국 프로야구팀인 시카고 컵스의 홈구장 리글리 필드를 가볼만 한데 다운타운에서 많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일정을 좀 여유롭게 잡아야 돼요. 이상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카고 재즈바와 맛집 등에 대한 정보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시카고 여행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되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
this moment, never think about going. Won't you stay with me for a little while?